모처럼 비가 그친 함양 산골의 아침. 사나운 장대비에 다친 데는 없는지 약초꾼의 발길이 산으로 향한다. 와, 비가 많이 와놓으니까 그냥 길이 계곡이 돼버렸네. 여기는 또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동나무 잎이 이렇게 커요? 네, 원래 이 오동나무 잎이 그 나무 잎들 중에서는 아주 큰 편에 속합니다. 나무 줄기가 그 초록색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벽오동나무라 그러고, 요거는 그냥 일반 오동나무입니다. 비 올 때 얘 따서 가리면 되겠는데요? 우산 대용으로 써도 되겠죠. 오늘의 햇볕 가리는데 딱 적격이네요. 이 오동나무는 아주 속성수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딸을 낳으면은 이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워낙 빨리 자라니까 옛날에 이제 딸을 시집 보낼 때 오동나무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심어가지고 딸이 한 15년, 20년 크는 사이에 나무도 엄청나게 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시집 갈 때 장을 만들어, 옷장을 만들어서 시집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엔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진기한 풍경일지 모르나 분명 자연이 일상이고 삶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소설 황순원의 소나기에 등장하는 마타리꽃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순수한 듯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꽃. 와, 드디어 마타리도 꽃을 피웠구나. 이 마타리는 이제 잎이 어릴 때 잎하고 꽃대를 올린 큰 잎하고 잎 모양이 틀려져 버려요. 이렇게 어릴 때는 우리 선조들이 이제 나물밥을 해 먹었다고 그럽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대를 올리면 잎이 이렇게 생기고 어릴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양명으로 폐장이라 그럽니다. 폐장이란 말 뜻은 장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폐장이라 그러는데 이 꽃에서도 장 썩는 냄새가 나고 뿌리에서도 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선조들은 약으로도 썼는데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쳐서 의혈이 생겼다든가 할 때 의혈을 풀어주는 약재로도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마타리하고 또 사촌간이 있는데 그거는 꽃이 흰색 꽃을 피웁니다. 그거는 이제 뚝갈이라 그러고 뚝갈하고 요 마타리하고 교잡종이 또 간혹 생겨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절로 나서 절로 크는 야생의 순리. 호된 비바람 견뎌 꽃을 피운 또 하나의 야생화가 있다. 보란듯 빼꼼히 고개를 내민 샛노란 얼굴. 요즘 한창 원추리도 꽃을 많이 피우고 있네요. 산뜻한 아름다움을 지닌 꽃, 원추리다.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한여름 나팔 모양의 선명한 꽃을 피운다. 이 원추리는 이제 넘나물이라 해가지고 부드러운 이런 어릴 때 봄철에 이 어린 순을 무시래기 엮듯이 엮어서 말려놨다가 정월 대보름 때 나물로 볶아서 먹고 그렇게 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식물이고, 부부금슬을 좋게 한다 하여 금침화, 아들을 낳게 해준다 하여 등남초라고도 불려온 원추리꽃. 이 노란 원추리가 만개하는 여름엔 온갖 시름도 두렵지 않다 했다. 이 원추리 나무를 먹으면은 1년 동안의 근심 걱정을 잊는다고 해서 망우초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어떤 유수의 대학에서 성분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은 항우울증 증세에
아주 탁월한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추리꽃도 꽃 자체를 뭐 김치를 담아 먹는다든가 나물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술에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 수술을 제거하고 김치를 담든가 또 나물밥을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씨앗을 맺어 놓으면은 짐승들이 따먹어 버리니까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만들어 가지고 씨앗을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수술에 여기도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떼내고 요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독이 있던 것이 이제 이 꽃이 지고 이렇게 씨앗이 맺히면은 요 씨앗 표면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래가 이제 새들이 뭐 따먹거나 하는 걸 방어하기 위한 물질. 야생에서 자라는 이런 야생화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꽃차를 만들 때는 이런 수술 제거해야 되는 그런 꽃들이 뭐 우리가 흔히 신이화라고 하는 목련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또 봄철에 화전 부쳐 먹었던 진달래도 수술엔 독성이 있어서 독을 다 떼내고 화전을 붙여야 되고 그래요. 생은 또 어찌나 짧은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지고 마는 하루살이꽃. 원추리와의 짧은 만남을 끝내고 이번엔 보랏빛 향기 자아내는 고상한 매력의 여름꽃 도라지를 만났다. 아, 여기 야생 도라지가 예쁘게 꽃을 피웠네요. 도라지는 보통 이제 숲 그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잘 보이질 않고 이렇게 풀이 우거진 이런 곳에 주로 이제 자생을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야생 도라지입니다. 뿌리를 갖다가 나물로 먹고 약용으로도 이용을 하는데 도라지 꽃 역시도 오늘은 꽃밥을 한번 지어볼까 하고 야생 도라지 꽃을 따러 왔습니다. 꽃밥은 이제 꽃을 이용해서 밥을 짓는 건데 도라지 꽃이 보라색이다 보니까 쌀, 알이 보라색으로 물들어서 아주 예쁜 꽃밥이 돼요. 특히 도라지는 이제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기관지 염증, 기관지 천시, 가래, 담을 사겨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요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의 최고 약성이 사포닌 성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꽃밥을 지어 먹으면은 보통의 우리가 이렇게 도라지 꽃을 이렇게 씌워서 버리는 게 되는데 이것도 약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옛말엔 10년 묵은 도라지가 산삼보다 낫다고도 했다. 그만큼 귀한 약재로 사랑받아온 뿌리식물. 이제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은 이 도라지 뿌리를 캐가지고 말려서 빻아가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 10말에 메주가루 한 2말 정도 그렇게 넣고 소금물을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도라지 된장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은 뿌리 대신 꽃이다. 정오를 간 넘긴 오후. 청초하게 물든 도라지꽃 한 바구니를 소복히 따다봤다. 마치 수채 물감을 머금은 듯 감미롭고 은은한 자태. 자연 그늘에 말려 꽃차를 만들어 마셔도 좋지만 생기 가득한 꽃잎, 흰쌀에 그대로 올려 지어내는 꽃밥도 별미다. 꽃에 지금 약성이 많이 올라와 있을 시기니까 이걸 밥으로 지어서 먹어도 뭐 다른 뿌리 약재로 사용하는 거나 뭐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꽃을 특별히 뭐 이용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영양소, 그 사포닌 성분의 그 약성을 갖다 다 이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밥을 지어 먹거나 또 전을 부쳐 먹거나 그러면은 그 사포닌 성분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몸에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밥 위에 꽃을 피운 도라지 꽃밥. 뜬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면 주걱도 덩달아 분주해진다. 고봉밥 소복히 올려 담아내니 십첩반상 부럽지 않은 향긋한 밥상이 완성됐다. 도라지가 이제 우리 일상 밥상에 아주 흔하게 올라오는데 산적을 굽는다든가 또 말려서 설탕물에 졸여가 전과를 만들어 두고 먹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꽃 요것도 꽃밥을 지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맛과 향, 운치마저 더해주니 진정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꽃. 그 찬란한 계절이 쉬 저물어 간다. 우와, 정말 울창합니다. 하늘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야, 너무 좋다. 산과 바다가 넘실대는 곳. 남해는 참 살기 좋고 또 볼 곳 많은 풍류의 도시입니다. 너무도 당연히 손꼽히는 독일 마을은 물론이고요. 자분자분 밟히는 몽돌 해변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유, 좋다. 야, 몽돌 바나이, 몽돌. 몽돌입니다, 몽돌. 예. 반질반질해 보이죠? 이렇게 만지면 맨질맨질합니다. 오랜만에 몽돌 해변에 찾아와 봤습니다. 남해군은 풍광이 아름다워서 관광 명소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남해로 휴가를 가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막 밀리고 막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적거리지 않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그러면서도 휴가는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진짜배기 휴가지를 찾아서 두 번째 비대면 관광지 남해 물건 방조 어부림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몽돌 해변에서 몽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몽돌은 꼭 그 자리에 예쁘게 두고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몽돌 해변을 따라 푸르게도 뻗었습니다. 남해군 삼동면에 자리한 물건 방조 어부림.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안내해 주실 문화관광 해설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저는 남해군 문화해설사 김채금입니다. 김제자 금자 해설사님. 네. 금이 풍부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저 위쪽이 그 독일 마을이잖아요. 네, 맞아요. 독일 마을은 이제 워낙 유명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네네. 그 여기 물건 방조 어부림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단어도 좀 생소한 것 같고.
물건은 네. 이 마을 지명 이름이고요. 예. 네, 그래서 말물자와 수건 건자를 쓰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평풍처럼 생겼다 해서 그래 이름을 불려 있고요. 방조는 원래 막아서 예. 물 새는 걸 막는 이제 좀 태풍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게 방조인데 방조. 이 숲이 그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더불어서 예. 해줬던 게 고기를 불러서 쉴 수 있는 곳, 알을 낳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던 이 그늘이 막입니다. 그늘. 그래서 같이 동시에 예. 하는 말이 물건, 방조, 어부림이라고 해요.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숲이 되고 그 숲은 마을을 감싸주는 수호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믿음직한 세월 헤아려 보자면 자그마치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요. 이 숲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숲이 조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37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희 씨와 우리 하만조 씨들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짜 여기가 전체 자갈밭이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바람 불면 집도 날아가지. 뭐 이 울타리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울타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큰 나무는 5에다 심고 작은 나무들은 다 가위로 심어서 이 모습과 같이 소생딸 모양으로 싹 해서 만들어서 나왔던 게 바로 물건 방조 어부림입니다. 이 숲을 지키기 위해서 네. 마을 분들이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이 나무를 싹 베었는데 그 나무 빈 인으로 해서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도 입고 그게 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풍어 고기도 못 잡고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냈던 게 동제입니다. 이 방조 어부름이 어마어마하게 이 마을을 지켜줬던 게 우리 가까이 매미떼도 아시죠? 태풍 매미 때. 네. 여기만한 피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한 번에 이제 집집마다도 있는 태풍이 바다에 일잖아요. 근데 이 방조 어부림이 지켜줘서 그러는지 이 마을만 진짜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숲이 많은 것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네요. 그렇죠. 야, 이거 자연을 훼손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안 되죠. 야, 이 숲 안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네요. 야, 하늘 보십시오. 야, 진짜 정말 좋다. 벌써 향기부터 틀리잖아요. 그러네요. 호흡 한번 해보세요, 크게. 좋네요. 아, 좋습니다. 빠르고 복잡한 도시에선 감히 엄두내지 못할 풍경. 마치 그 마음 알아채기라도 한 양 싱그러운 고목이 살랑살랑 해풍에 손짓합니다. 그리고 잘 가꾸어진 데크길을 따라가다 보면 약 40여 종의 다양한 꽃나무가 오길 참 잘했다고 어여쁜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 숲이 그 남해 바랫길의 한 코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여기는 이제 제5코스로 들어가는 화전별곡길이에요. 가전별곡. 네, 우리 남해 금산 보리암을 끼고 내산 산을 끼고 도는 길에서 여기서 들지만은 산 고개 넘어서 여기서는 집들 하면서 바다까지 가는 게 바로 이 코스입니다.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는 예, 길이에요. 그런데 무심코 걷다 보니 문득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너른 잎을 가진 화렵수라는 건데요. 여기가 다 그 잎이 좀 넓은 화렵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숲이.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바닷가다 보니까 습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습들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마른 나무들이고 우리 칠엽수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발생이나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칠엽수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한렵수를 많이 심지 않았나 싶어요. 나무에 보니까 번호표가 매겨져 있거든요. 이 번호표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숲이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순번이 다 붙여진 것입니다. 이 숲에 그러면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을까요?
그 큰 고목나무는 한 700여 그루. 700여 예, 그루? 그래서 예. 전체는 이 숲 전체는 한 2,000 그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네요. 네, 많죠. 아, 나비가 있다. 원래 명문동 꽃이 피었잖아요. 네, 아, 그래서 나비가- 맹문동 꽃. 네. 꽃 때문에 왔구나. 향기에. 예, 예. 여름엔 울창한 숲 이루어서 더위에 지친 마음 그늘이 되어주고 가을엔 낙엽 떨어뜨려 메마른 마음의 낭만을 띄워주는 물건 방조 어부림. 근데 이 물건 방조 어부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당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죠. 예. 네, 그럼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부탁드릴게요. 네, 출발할게요. 네. 그런데 잠잠하던 하늘이 다시 변덕을 부릴 모양입니다. 비구름을 뚫고 찾아온 인근 언덕배기. 야, 여기 오니까 정말 경치가 좋네요. 네,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야, 독일 마을부터 저기 바닷가까지 한눈에 다 네. 들어오네요. 예, 야, 정말 멋있다. 비가 오다. 막 장대비가 쏟아지듯 저기 뭐 흙탕물이 들어섰는데 마치 바닷가에 저기 물감 뿌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감이 딱 퍼지는. 야, 진짜 그림 같다, 그림. 쏟아지는 빛 속에 굵고 짧은 감상을 끝마치고 이번엔 옆마을 지종리로 향했는데요. 아, 이거 숲 감상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 아, 배가 너무 고프다. 식당이다, 식당. 우와. 메밀짜장. 이럴 땐 가장 메밀로. 빠르고 확실하게 배를 달래줄 만인의 메뉴. 안녕하십니까. 사실 남해 하면 유명한 음식이 멸치 쌈밥, 유자빵, 독일 마을 소세지 뭐 등이 있잖아요. 근데 뭐니 해도 여행의 백미는 현지인 맛집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집을 알아냈습니다. 네, 지금 짬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마리 짬뽕이라는 게 있어서 시켰습니다. 통마리 짬뽕. 뭔지 궁금합니다. 오. 야, 이게 통마리가 딴 게 아니고 오징어가 통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통마리 짬뽕이네요. 야. 이 순간 음식 앞에 장사 없다지요? 하하, 먹기 좋게 썰어서 한 입 맛을 보는데요. 오징어가 굉장히 탱글탱글합니다. 아주 맛있네요. 일반적으로 이 짬뽕에 들어가는 오징어는 다 잘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푸짐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면이 밀가루가 아니라 메밀로 만든 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밀가루보다는 약간 탄력은 조금 덜한데요. 메밀 특유의 그 담백한 맛이 있어요. 야, 이거 짬뽕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헌데 반을 가는데 실 간다고 짬뽕에 빠질 수 없는 국민 메뉴가 또 있지요. 윤기 좌르르한 짜장면을 찰박찰박 비벼봅니다. 간짜장만 이렇게 따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해물짜장을 시켰거든요. 이거 따로 나오네요. 밀가루로 만든 면하고 메밀국수 먹을 때 그 면하고 예, 약간 중간 정도의 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이 메밀 반죽이다 보니까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예. 맛과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별미입니다. 맛있습니다. 남해에 오시면 물건 방조 어부림을 꼭 한번 찾아가 주시고 더불어서 남해 바닷길도 한번 걷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지인이 추천해 주시는 맛집을 꼭 한번 찾아가십시오. 그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날씨가 짓궂습니다. 이 비 그치고 나면
우리네 마음도 300년 세월 굳건히 지켜온 어부림의 나무처럼 단단해지겠지요. 한여름 장마에도 기어코 싱그러움 잃지 않는 남의 물건 방조 어부림이었습니다. 여름산에 물 한 개가 살포시 내려앉은 날,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산사의 초록이 싱그럽습니다. 안녕. 리언이 안녕.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스님 잘 계셨어요? 아, 예. 들어가도 어서 되죠? 오세요. 네. 네. 잠깐 네. 체온 재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36.6도 정상입니다. 완전 정상입니다. 완전 정상. 들어오세요. 철마다 왕래하던 반가운 친구들도 함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부터 축이라며 찬물을 내리십니다. 은은한 차향이 작은 산방에 퍼지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같이 차도 나누시고 하세요? 어쩌다가 한번. 어쩌다 한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다들 안거철이라 안거철이요? 예, 하안거라고 그래서 네. 사찰에서는 스님들 공부철이에요. 선방이. 아, 그래서 안 돌아다니죠. 잘. 예. 이건 무슨 차예요? 이거는 작설차, 녹차예요. 찻빛이 이쁘죠? 네. 차색이. 제가 사실 오다가 멀미를 살짝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향을 딱 들이마시니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는 여러 이름이지만 스님들이 드시는 이유는 각성시켜주거든요. 말은 잘 깨어있게 한다고. 네. 혼침, 이게 잠에 빠지지 않고 좀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또 우리 초이선사께서는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어. 이 차가 영혼을 점화시킨대요. 이 차 한 잔이. 얼마나 멋져요? 차 한 모금에 눈도 맑아집니다. 스님 꽃을 한 송이 꺾고 오셨네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찻자리에는 5카라고 그래서 얘도 한 자리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차도 자리에 있고 꽃도 자리에 있어서 5카라고 그러는데 얘는 너무 예쁘죠? 네. 혜민 씨만큼. 스님들의 일상도 궁금했는데요. 그냥 밖에 사람들은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아, 여름 예. 휴가철. 스님들도 휴가가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매일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한숨 돌리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각자 알아서 해제철에나 뭐 이럴 때. 이제 세속 분들은 뭔가 이렇게 매여 계시잖아요. 네. 생업이라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여름에 더우니까 요 기간은 시자에서 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셔야 돼. 그래야 충전이 되지. 막 그동안 못 가본 데 가본다. 뭐 이러면서 못 먹어본 거 먹어본다. 이러면서 이제 푸시는데 그것은 그냥 기분 전환이고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까지도 싹 편안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하게 이제 쉼표가 되죠. 네, 혜민 씨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 스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올해는 꼭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예, 네. 그러셔요. 그래서 네. 절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쉬는 그런 휴가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대안이 나오는 테이블에는 어떤 요리가 오를까요? 스님 근데 오늘 밥상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그 식재료들은 도토리도 말려서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쳤고 톳도 그 생톳을 햇볕에 바짝 말려서 다시 쓰는 거. 네. 그다음에 이렇게 서기버섯도요. 얘가 그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짝 마르면 밤색처럼 되지만 이렇게 물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미끌미끌하죠. 예, 그래서 재생, 그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느낌. 일할 때 바짝 말랐다가 휴가를 다녀오면 다시 살아나는 저희 모습처럼 오늘 그러십니까? 밥상은 그럼 다시 살아나는 밥상이네요. 그래요. 첫 번째 요리부터 시작해 봅니다. 채소물을 예, 포가하고 다시마 물을 넣고요. 밥물을 먼저 잡아주고요. 네. 그다음에 감자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감자 넣고 가운데 손구멍을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이 묵은 예, 말린 거예요. 말린 것을 다시 끓는 물에 데쳐야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되거든요. 신님 근데 저는 독토리 묵밥이라고 해서 네. 국수처럼 먹는 그 묵밥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 네. 그 묵에다가 말리지 않은 묵에다가 하죠. 이거는 이제 건조묵이 들어가야지 그 생묵을 갖다 넣어놓으면 네. 다 퍼집니다. 이거는 센 불에 무조건 처음에 끓을 때까지는 센 불이고요. 끓기 시작하면 뜸 들이는 버전으로 가야 돼요. 그냥 얘가 옹기소시기 때문에 열을 옹기소.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양념장에 신맛을 더하면 입맛도 돋고 밥의 풍미도 살아나겠죠. 맛있다. 우리 혜민 씨 한번 맛볼래요? 네, 되게 시켜주라고 하면 돼요. 어때요? 맛있어요. 고소하고 새콤하고. 대안의 테이블. 두 번째 요리는 마석이말입니다. 마는 이렇게 구울 거예요. 마 드셔보셨어요? 조금 굵게 해서 여기다 구울 거예요. 마른 팬에. 그대로요? 네. 석이야기는 밤을 새서 해야 돼요. 바위에 이렇게 자라잖아요. 비가 안 올 때는 얘가 가서 쫙 붙죠. 네. 그리고 비가 오면 너플너플. 이 석이가요, 몇 년 자랄 것 같아요? 혜민 씨 생각에? 1년? 1년? 이 석이는 자기 포자를 퍼뜨리는 데만도 3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정도 따려면 60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오래된 과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네요, 어르신. 예, 많은 분들이 이 석이를 잘 모르시는데 사실 이 지리산 자락에서는 이걸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근데 이름이 왜 석이에요? 돌석자죠. 돌석. 돌에 돌에 붙어서. 구석한다고. 네. 그럼 왜 모기일까요? 모기. 모기. 나무에 붙어서 하는 거. 네. 맞아요? 모기버섯. 아, 나무에서. 그래서 모기버섯, 석이버섯이었구나. 아니 그거를 이제 알으셨단 말이에요. 얘부터 붓겠습니다. 약한 불에 구워요? 모든 채소 음식은 센 불에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요. 향이 어때요? 기름 향이 확 올라와요. 석이향이 올라오죠. 석이향이구나. 잘 구운 석이버섯은 식혀두고요. 기름 있게 굽는 게 아니라 네. 마른 팬에다가 구워야 얘가 그 찌글찌글한 것들이 좀 없어지고요. 굉장히 구수해요. 네. 기름 한 방울 안 넣으셔도. 노릇노릇 구수하게 익은 마는 석이버섯으로 돌돌 말아줍니다. 마강 네, 겉은 좀 익었거든요. 네, 그죠. 겉은 좀 익었고 근데 아삭아삭한 건 살아있고, 아삭한 맛은 살아있고. 네. 그리고 버섯이 이불 덮은 것처럼 네. 폭신폭신하게, 끝맛은 또 폭신폭신하게 마무리를 해주네요. 우리가 생으로 많이 보통 겨울에 한 1, 2월 달에 나오잖아요, 네. 솥이. 그런데 이렇게 그걸 말려놨다가 요리를 하시면 훨씬 더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직간장 조금만 넣고 배즙 넣고 조청이 좀 들어가고요. 네. 단맛은 조청으로 무가사리. 다 넣으시고요. 조개만 넣어서 무치면 이 배즙이 이제 들어가죠. 말캉한 거 하나, 쫀득한 거 하나, 아삭한 거 하나. 근데 이런 식감이 좋은 걸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요. 왠지 운동한 것 같고. 제철 애호박으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셨는데요.
저 애호박전 되게 좋아하고 자주 해 먹었었거든요. 근데 채전은 처음이에요. 요때는 이 씨들이 좀 억셔요. 좀 파란 부분만 이용해서 이게 채가 애호박이 너무 채가 굵으면 익으면서 수분이 막 나와서 질어져요, 전이. 이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채 써는 것만 해도. 한 달이요? 호박 10개만 쓰시면 채는 잘 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안 해서 그렇지. 전분에다가 얘를 수분을 또 한번 말려줍니다. 달군 팬에 애호박채를 넓게 펴서 구워내는데요. 이때 밀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얇게 굽는 게 솜씨예요. 두꺼우면 호박이 잘 안 익겠죠. 이제 얘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뒤집을 때가 됐어요. 뒤집을게요. 하나, 둘, 셋. 오! 과연. 오! 와, 세 바퀴 돌고 360도 돌아. 제가 할게요. 너무 파워풀해서 살짝 뒤집어. 잔디에 눈 내린 것 같아요. 은근하게 뜸들인 건도토리 묵밥도 완성. 귀한 손님이 여럿이라며 바로의 음식을 담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리가 덜 나는 바로 덕에 식사 자리가 한층 경건했는데요. 근데 사찰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요즘은 어떤 상담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 예, 어제나 오늘 맨날 힘들다는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좀 잠시라도 다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딱 머물다 가시라고 차 한 잔 드시면서 불자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함께 이제 기도도 해보고 또 수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복날이라고 사람들이 삼계탕 같은 거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런 걸 먹을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에서 난 음식을 딱 먹으면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힘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이 더위를 잘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 복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그 생긴 그 유래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사람들의 어떤 만용에서 생긴 거죠. 그냥 늘 먹는 음식보다 날을 정해서 남의 살을 먹는 날. 보통 바로공양하면 혜민 씨 네. 김치를 한쪽 남겨가지고 밥그릇을 닦아 먹잖아요. 네. 오늘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종교와 관계없이 한 번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공양의 의미도 새겨보는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는 평등, 찌꺼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 절약, 음식으로 생각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도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